네, 월요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볼까나요? 네, 보실까요? 그러면서 오늘도 야 진짜 이 카말라 헬스에 대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다시피 카말라 헬스가 어제 자신의 이제 러닝메이트를 이렇게 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 러닝메이트는 팀 월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드디어 첫 번째 유세를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또 펼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필라델피아에 가가지고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는데 와 열기가 어마무시했다고 합니다. 이 유세장 안에 14,000여 명이나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몰려와가지고 이 카멜라 헬스랑 그리고 팀 월즈가 하는 이 스피치, 이 연설,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보러 엄청난 인파가 이렇게 또 몰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이제 유세장이었다 필라델피아에서 라고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첫 번째 이 공동 유세거든요. 공동 유세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필라델피아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 중에 이렇게 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카멜라 헬스는 이 경합주들에서의 표심을 이렇게 또 공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공동 유세를 이렇게 또 펼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처음으로 이 팀 월스가 나와 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연설을 이제 부통령 후보로 이제 러닝메이트로 이제 처음 이렇게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멜라 헬스가 이렇게 또 나와 가지고 부통령 후보 이 자신의 러닝메이트를 이렇게 또 소개를 하면서 이분이 우리나라를 이제 같이 이렇게 또 유니파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리더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마이크를 이렇게 또 건네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팀 월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팀 월즈는 그냥 보통 백인 가정에서 이렇게 또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시골 미국 백인 가정, 이 전통적인 그냥 미국인이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또 태어나가지고 평범한 삶을 이렇게 또 살다가 교사 출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이제 교사이면서 그러면서 풋볼 코치도 이렇게 또 했대요. 풋볼 코치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 군대 생활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군인에도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군필이래요. 군필. 미국에서 군인 경력까지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인들한테 엄청난 호감을 이렇게 또 불러일으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미국에 있는 이 백인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친근감을 이렇게 또 줄 수가 있다. 사람들의 이 표들을 이렇게 쪽쪽쪽 이렇게 또 빨아올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어제 이 팀 월스가 굉장히 많은 말들을 이렇게 또 했는데 야 굉장히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 연배가 이렇게 또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선생도 이렇게 또 해보시고 군대도 이렇게 또 들어갔다 오고 풋볼 코치도 이렇게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 주변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말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잘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팀 월즈를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한국이랑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연관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팀 월즈의 부친께서 이 팀 월즈의 이제 아버님께서 이 군인이었대요. 군인이면서 6.25 전쟁 때 파병을 이렇게 또 갔다 오는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친이 이 군대에 한번 이렇게 또 갔다 오는 것도 좋다라고 해줘가지고 군대 생활도 이렇게 또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랑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인연이 깊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가지고 이제 서브를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군인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리스펙트를 이렇게 또 보여주거든요. 그에 반해 가지고 트럼프라는 사람 온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이 군대도 다녀오지도 않았거든요. 군대 당연히 안 다녀왔겠죠. 군대도 안 다녀온 이 트럼프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팀 월즈는 진짜 엄청난 플러스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팀 월즈가 나와가지고 막 유세 활동을 펼치면서 막 연설을 하는데 막 입담이 막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무슨 뭐 토크쇼를 보는 듯한 그런 입담을 이렇게 또 보여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연설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이렇게 또 끌어내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또 몇 장면씩 이렇게 또 봤는데 와 말을 진짜 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 막 호응 막 이끌어내고 하는 게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카밀라 헬스가 팀 월즈를 자신의 이제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또 뽑은 다음에 그 뒤로 24시간 안에 후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후원금이 2천만 달러나 급격하게 또 몰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오고 있습니다. 2천만 달러를 단 24시간에 단 하루 만에 2천만 달러를 이렇게 또 모아버렸다고 합니다. 이 러닝메이트를 딱 공개를 하자마자 바로는 한 1,000만 달러 정도가 바로 이렇게 또 정치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또 정치 후원금이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면서 2천만 달러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모았다고 하면서 지금 이 카밀라 헬스 그리고 팀 월즈의 기세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미국의 대통령 올해는 거의 확실시 카밀라 헬스가 당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카밀라 헬스가 이 부통령 후보를 이렇게 또 여러 개를 둬가지고 이제 고심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고심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요번 첫 번째 유세장이 이렇게 또 필라델피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중요한 경합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통령 후보 중에 필라델피아 주지사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샤피로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주지사도 필라델피아라고 했네. 이 펜실베니아 주지사도 부통령 후보였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 팀 월즈를 이렇게 또 뽑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 유세장에서 엄청난 이런 성공을 이렇게 또 거뒀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카밀라 헬스의 선택은 탁월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밀라 헬스가 이렇게 또 유세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팀 월즈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진짜 언더독이다. 우리들이 진짜 약자들이다. 이렇게 트럼프나 이 트럼프의 이 러닝메이트 있지 않습니까? 벤스를 본다고 하면은 걔네들은 이제 가짜 언더독이다. 약자인 척 하면서 이제 보통 사람 일반인들의 이제 표를, 유권자들의 표를 이렇게 또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걔네들은 가짜 약자, 이 언더독이고, 우리들이 진짜 언더독이다. 이 진짜 우리 언더독이 이렇게, 이 리더가 이렇게 또 나와야지만, 우리 일반인들을 이렇게 또 잘 이끌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팀 월즈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이제 자신의 별장, 이 플로리다 이 별장, 이 마라라고에 가가지고, 이 기업인들을 이렇게 또 모아두고 어떻게 하면은 이 기업인들, 이 부자들의 감세를 할지 엄청나게 고심을 한다. 아시다시피 이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트럼프가 대기업들 이런 뭐 총수들이랑 이렇게 또 모아두고 이렇게 또 회의도 하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 뒤로 트럼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기업에 감세를 해주겠다. 감세를 해주고 그리고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그 모든 이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감세 아니라 이제 관세 10%씩 이렇게 또 올리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60%에서 뭐 100%, 200%대까지 이렇게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 트럼프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겉면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기업들을 이제 위하는 척을 하면서 이 미국의 기업들한테 감세를 해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해외 기업들, 이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세를 매긴다라고 이렇게 겉 표지면은 그렇지만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주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런 수입품들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이 수입품을 살 때 거기서 세금을 떼간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부자들의 세금을 얼마나 감면을 해줄지 트럼프는 항상 자신의 별장이 마라라고에 가서 자신의 친구들 재벌들과 이렇게 회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나 이 벤트를 본다고 하면은 걔네들은 진짜 언더독이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언더독이다. 실제로 이 팀 월즈를 본다고 하면 실제 이 팀 월즈는 시골 그냥 보통 일반인 가정에서 이 백인 가정에서 이렇게 또 태어난 그런 이제 전형적인 미국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미국에 있는 이 일반인들한테는 이 가깝게 이렇게 훨씬 더 가깝게 이렇게 또 갈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팀 월즈가 팩트로 막 조져버리는데 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면은 중산층들이 이렇게 또 사는 그런 이제 물가를 올려버릴 것이고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것들은 더 이렇게 또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이 보통 사람들이 쓸 수 없게 이렇게 또 만들 것이면서 그러면서 이 낙태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금지를 이렇게 또 시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모든 이 낙태를
금지를 시킨다고 하면은 뭐 시험관 아기 같은 것들도 좀 이제 하기 어렵게 이렇게 또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자신의 부인이랑 임신하는 게 이렇게 또 어려워가지고 시험관 아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 딸을 이렇게 또 낳았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담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뭐 시험관 아기 같은 것들이나 뭐 낙태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금지가 될 수가 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조목조목 이렇게 또 따져가면서 트럼프를 아주 그냥 조져주는데 대박이었습니다. 말을 얼마나 이렇게 또 잘하는지 진짜 엄청났고요. 그리고 호응을 막 유도하는데 대박이었습니다. 트럼프랑 이 벤슨은 진짜 위얼드 아셀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아주 그냥 뭐 기괴한 사람들이다. 그냥 나와가지고 베이슬레스 클레임 같은 것들만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위얼드 아셀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오히려 경제가 더 악화가 됐었다. 부자들만을 위한 그런 이제 정책들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또 어려웠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가 대통령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는 그 어떤 경제적인 성과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또 된다고 하면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올려버리고 그런다고 하면은 또 비즈니스가 또 잘 안 될 것이지 않습니까? 돈이 더 잘 안 돌고 그리고 이제 부자들한테만 감세를 이렇게 또 해주고 그런다고 하면은 더욱더 이 빈부격차가 이제 심해진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필라델피아에서 굉장히 유세 활동을 잘 마치게 되면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이 민주당원들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밀라 해리스가 팀 월즈를 굉장히 잘 뽑았다. 여러 후보들 중에서도 진짜 이 대단한 사람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또 잘 뽑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이 일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팀 월즈 그냥 이제 관상만 본다고 해도 굉장히 또 친근하게 생기면서 이제 백인 아저씨 이제 옆집 아저씨 같이 이렇게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말까지 막 기가 막히게 또 잘해.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도 굉장히 또 친근하면서 굉장히 또 잘 웃고 또 말도 또 굉장히 잘하고 또 이제 검사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이런 이제 펠론 중범죄자한테는 이제 쥐약이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둘 다 진짜 대박으로 이 후보 잘 나왔다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만족 개만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펜실베니아 이 필라델피아 이 유세 활동에서 트럼프한테 큰 거 이렇게 또 한 방 먹였다. 엄청나게 유세 이렇게 또 잘 펼쳤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계속해가지고 더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될 것이며 그러면서 트럼프를 잘 물리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카밀라 해리스 진짜 잘한 것 같고요.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이 기세대로만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 그냥 이번 대선에서 이제 똑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설문조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는 그리고 이 카밀라 해리스의 이 지지율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지지율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계속 이렇게 또 벌어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어제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지율을 이렇게 또 측정을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을 계속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카밀라 해리스가 이기고 있는 곳들이 계속 이렇게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엠피얼에서도 이렇게 지지율을 이렇게 또 봤다고 해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카밀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제 소폭 차이로 조금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카밀라 해리스가 51% 그리고 트럼프가 48%로 3% 포인트로 지금 이렇게 또 이기고 있다. 양자 대결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이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또 보시더라도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또 치솟고 있는 그 그래프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카밀라 해리스의 인기가 그만큼 이렇게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양자 대결로만 보더라도 뭐 3%에서 4%대로 이렇게 또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자 대결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자 대결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더라도 이 두 명만 이 대통령 후보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케네디 주니어 이 무소속 이렇게 또 출마를 하신 분이 이렇게 또 계시지 않습니까? 케네디
케네디 주니어도 있고, 그리고 뭐 진짜 득보자 3명이 이렇게 더 있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이 양자 대결 말고 이제 다자 대결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카멀라 해리스가 더 트럼프를 따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소속을 이렇게 다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 카멀라 해리스는 48%의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37%의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11%나 이 지지율 측면에서 이렇게 더 벌어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렇게 훨씬 더 벌어지는 이유는 이 케네디 주니어 있지 않습니까? 케네디 주니어가 무소속으로 이렇게 또 계속 있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표들을 이렇게 또 갉아먹고 있다고 하네요.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카멀라 해리스를 이렇게 또 잘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무소속 이 케네디 주니어가 끝까지 대선을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이 똑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이렇게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네디 주니어 끝까지 제발 대선 활동 잘 해주시기를 이렇게 또 바래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 카멀라 해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 지가 뭐 딱 2주밖에 되지가 않았거든요. 2주밖에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돌풍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 돌풍의 기세가 계속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다음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가 꼭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S에서도 이렇게 또 지지율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이 PBS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51% 뭐 48%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카멀라 해리스가 계속 이렇게 또 앞서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뉴스들에서 이렇게 또 계속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 암살 시도 그런 사건을 이렇게 또 겪게 되면서 트럼프를 이길 자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 트럼프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99%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 우울해하면서 이 뉴스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되면서 올해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90% 이상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진짜 중대한 결정을 하시고 내려오시고 카멀라 해리스를 나는 지지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뒤로부터 지금 한 2주 정도가 이렇게 또 지났는데 지금 뭐 기세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이렇게 뉴스들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인빈시블, 진짜 꺾기 어려울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총알을 막 이렇게 막 피하고, 그리고 막 피를 막 흘리는데 막 사진도 막 기똥차게 찍고,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도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긴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가 진짜 이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또 전당대회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막 연설 같은 거 이 스피치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렇게 또 이끌었는데 이게 되면서 아마도 거의 확실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뒤집혔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은 한 70% 확률로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략 한 90 며칠이 남았거든요. 90 며칠이 이렇게 또 남았는데 이 기세로만 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조만간 이 연준에서 분명히 금리를 내릴 거란 말이에요. 9월달에 금리를 이렇게 또 내리고 막 돈이 막 팡팡 돌고 막 주식시장 올라가고 그런다고 하면은 아, 민주당, 앞날이 막 창창합니다. 앞날이 이렇게 또 창창하고요. 계속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이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이렇게 또 따놓은 당상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영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이 젊은 층들의 이 유권자들, 이 유권자들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즐거운 거, they're looking for fun 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젊은 층들은 어쨌든 간에 좀 이제 재밌으면은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멀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밈들이 이 젊은 층들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져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젊은 층들이 카멀라 해리스가 나오게 되면서 뭐 코코넛 트리에 뭐 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밈들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 젊은 층들에서 계속 이렇게 또 즐거움을 이렇게 또 찾고 있는데 이 정치 면에서 말이죠. 그런데 팀 월즈를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으면서 그러면서 풋볼 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빨이 또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60대 이 중년 이 백인 아저씨란 말이야. 예, 아시다시피 아저씨들이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재이지 않습니까? 아재이다 보니까 이렇게 입을 이렇게 또 잘 터는데, 아니 저는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 60대 60대 이 아재는 얼마나 또 말빨이 또 세겠습니까? 지금 갓 60세라고 하거든요. 59세인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카말라 헬스랑 나이가 똑같대요. 나이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 카말라 헬스가 훨씬 더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나이가 똑같아 59세인가 뭐 60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팀 월즈를 본다고 하면은 이 말빨도 세고 그리고 이 젊은 애들이랑 원래부터 이렇게 또 일한 그런 이제 경력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젊은 층들한테 이렇게 뻔을 정치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이제 즐거움을 이렇게 또 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또 연설을 하는 것을 보니까 말을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또 속 시원하게 이렇게 또 잘하다 보니까 분명합니다. 이 미국에 있는 이 젊은 이 유권자들한테 정말 엄청난 즐거움을 이렇게 또 선사하게 되면서 속 시원한 얘기들을 막 하게 되면서 친근한 이 백인 아저씨 그런 이 이미지로 이제 무기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서 이제 많은 이 젊은 층들의 표를 유권자들의 표를 이렇게 또 끌어모을 수가 있지 않을까 팀 월즈를 통해 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카말라 헬스 이번에 부통령 후보 진짜 잘 뽑아가지고 러닝메이트 굉장히 잘 뽑아가지고 정말 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진짜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정치 후원금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트럼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가만히 있지 않다 보니까 이 팀 월즈가 이렇게 또 부통령 후보로 이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또 뽑히다 보니까 이 팀 월즈에 대해서 막 예전에 무슨 잘못한 일이 없는지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팀 월즈가 자신이 이제 31살 때 굉장히 또 젊었었을 때 또 혈기가 왕성할 때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면 안 되죠. 정말 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교사였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 교사일 때 음주운전한 이력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이 DUI에 걸렸대요. DUI에 걸리고 도망가다가 91마일로 걸렸다고 합니다. 55마일 존에서 뭐 91마일인가 이렇게 또 걸려가지고 머그샷 찍힌 게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아니 이 범죄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바이스 프레젠테로 이렇게 또 나오느냐라고 이렇게 트럼피들이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댓글들을 굉장히 봤거든요. 댓글들이 너무나 웃깁니다. 아마 댓글들이 아니 이 DUI랑 그리고 지금 컨빅티드 펠런, 중범죄자랑 비교가 되냐고. 그리고 트럼프를 보면은 크라임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 한 것만 컨빅티드 된 것만 뭐 30몇 건 막 20몇 건 막 그 정도가 되는데 DUI 하느라 그리고 이 30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일이랑 이게 비교가 되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범죄 상황이랑 30년 전에 이렇게 DUI 걸렸었던 거랑 이게 비교가 되냐라고 하면서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트럼프는 대통령 깜이 아니죠. 지네들 이제 누워서 이제 침뱉기를 한 거죠. 지네들 트럼프한테 이렇게 함정을 파가지고 이제 빠뜨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피들이 팀 월즈를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된통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트럼프를 봐라. 지금 이 트럼프는 중범죄자이다. 지금 중범죄자라. 그리고 30년 전에 이런 거 한 것이랑 이게 말이나 비교가 되느냐라고 하면서 팀 월즈가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DUI 받은 것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신경을 지금 유권자들은 쓰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그만큼 이 선거를 굉장히 더럽게 해놨습니다. 그냥 이 트럼프가 이 중범죄자인데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온 것만 하더라도 지금 이 미국의 이 선거가 굉장히 더럽혀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굉장히 이제 깨끗한 사람들이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이 DUI 문제가 굉장히 커다랗게 이렇게 또 다가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워낙 더럽다 보니까 이 DUI 문제는 전혀 문제가 지금 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이 뉴스에 이렇게 또 보였었는데, 전에 이제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있지 않습니까? 이 부시 대통령도 예전에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딱 올라왔었을 그 당시에 젊었었을 때 DUI에 이렇게 또 걸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DUI에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이렇게 좀 이제 곤욕이었다고는 하기는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팀 월즈 측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예전에 일어났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 팀 월즈를 지금 본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 DUI에 걸린 뒤로 지금까지 음주를 하고 있지 않다. 그때부터 술을 딱 끊었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팀 월즈는 내가 그때 정말 잘못한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은 술을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가짜 내 잘못이 아니라 이 법조계가 잘못한 것이다. 자신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라이 같은 새끼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니 판사들이 잘못한 것이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했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가 이렇게 나옴으로 해가지고 이런 뭐 짜잘한 그런 범죄들은 범죄 측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이 된다고요?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이런 이제 범죄 행각들이나 사기 같은 것들, 트럼프 자체가 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사기를 이렇게 또 치고 있는데 맨날 하는 말이 다 사기 아닙니까? 다 거짓말하고 베이스레스 클레임하고 근거가 없는 말들을 하고 그것들이 이렇게 또 사기거든요.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계속 사기를 친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엄청나게 사기로 뒤덮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기꾼 같은 나라를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동맹국으로 따라올 거냐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라는 이 국격을 가진 지금 뭐 전 세계에서 탑 1위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라는 그 국격이 엄청나게 추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트럼프를 뽑아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카멜라 해리스가 자신의 이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에 이렇게 또 뽑게 되면서 이 트럼프의 리액션이 또 굉장히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리액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트럼프는 처음 리액션은 그냥 좀 의연하게 좀 이제 태연하게 이렇게 또 했었다고 합니다. 이 카멜라 해리스가 자신의 러닝메이트는 팀 월즈다라고 했었어. 그 당시에 이렇게 적었대요. 땡큐, 땡큐라고 굉장히 짤막하게 적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약해 빠진 사람을 골라서 뭐하냐? 아주 고맙다. 내가 손쉽게 대통령에 이렇게 더 당선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함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트럼프는 전에도 그랬거든요.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너무나 쉽다. 그 뭐 내가 대통령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 현실은 완전히 반대죠. 지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죠. 지지율 측면에서 두들겨 맞고 있으면서 올해 대통령 거의 확실시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막 똥줄이 이렇게 또 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캠페인 측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막 우왕좌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이제 이 올림을 쏟고 있었던 게 이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렇게 이 노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인지력 측면에서 뭐 그런 것들을만 이렇게 또 공격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또 바뀌다 보니까 트럼프 캠페인 측은 지금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갈피를 지금 못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도 좀 이제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팀 월즈가 이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또 뽑힌 것에 대해 가지고 땡큐라고는 적었는데,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자신의 SNS 계정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아니 팀 월즈가 부통령으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카멜라 해리스랑 이제 둘 다 너무나 급진저적인 그런 이제 좌파이다. 둘 다 너무나 극좌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미국은 공산당 국가로 이렇게 또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가 공산당 국가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가 이 독재자가 지금 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가 맨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푸틴 막 부러워하고 있고, 그리고 김정은 막 부러워하고 있고, 예, 이 트럼프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뭐 단 하루만이라도 뭐 독재자가 되고 싶다. 김정은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걔네들이랑 뭐 친하다. 독재자들끼리 친하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 솔직히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이 미국을 공산당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아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또 해대고 있는지 진짜 어이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네, 지금 리액션을 본다고 하면은 네, 진짜 좀 어이가 없는 그런 리액션들이 좀 많다. 네, 그리고 이 트럼프 캠페인 측 네, 지금 네, 완전히 러스 컨트롤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랑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의 이 TV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이 TV 토론회도 네,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네, 언제부터 이렇게 또 꼬꾸라졌냐면은 바로 이 TV 토론회 이후부터 엄청나게 지지율이 막 폭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트럼프의 지지율은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TV 토론회가 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원래 이 민주당이랑 그리고 공화당에서 네, 이 TV 토론회 잡아놓은 이 날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원래 이 잡아놓은 날짜는 이 ABCM 방송국에서 9월 10일에 TV 토론회 하자. 2차로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하자라고 잡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측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또 알고 있으면서 그때 나와가지고 우리 TV 토론회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지지율 측면에서 이렇게 또 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는 거기서 못하겠고 박스 뉴스사에서 하자. 박스 뉴스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트럼프 편인 박스 뉴스사에서 TV 토론회 하자. 9월 3일인가 4일에 이렇게 또 하자. 9월 10일 전에 이렇게 또 하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 먼저 정해둔 그곳에서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 와라 라고 이렇게 카멜라 해리스는 또 엄청나게 강하게 이렇게 또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지율 측면에서 딸리는 쪽은 트럼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더 이 TV 토론회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TV 토론회 같은 것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지지율 측면에서 좀 딸리는 쪽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겨야지만 자신의 지지율을 이렇게 또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나가린데 라고 이렇게 지금 트럼프 측에서는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TV 토론회는 하긴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박스 뉴스사에서 이 TV 토론회 하는 거 고집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풀이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카멜라 해리스 측이랑 지금 이렇게 또 조율을 해가지고 아마도 조만간 이 TV 토론회 언제 할지 이렇게 또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박스 뉴스사에서는 절대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ABC 측에서도 조금 그렇습니다. ABC 뉴스에서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뉴스 채널에서 이렇게 또 TV 토론회를 거기서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통령 후보들끼리의 이 TV 토론회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팀 월즈가 이렇게 또 스피치를 할 때 이 연설을 이렇게 또 할 때 JD 벤스랑 나와가지고 나 같이 TV 토론회 하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 팀 월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말을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역시 60대 백인 아재 말담, 이 말빨이 진짜 어마무시해가지고 만약에 JD 벤스 39살인가 그러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JD 벤스랑 나와가지고 이제 말빨로 붙은다고 하면은 JD 벤스 아주 그냥 주워 터지지 않을까. 백인 아저씨 말빨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팀 월즈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TV 토론회 만약에 둘 다 이렇게 또 성사가 돼가지고 부통령 후보들끼리 그리고 이 대통령 후보들끼리 이렇게 또 TV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은 둘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팀 월즈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이 카말라 해리스는 검사님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 트럼프는 범죄자잖아요. 중범죄자.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구도로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그냥 짜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으면서 그러면서 이 풋볼 코치였던 이 백인 60대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말빨로 제이드 벤스 이렇게 또 깐다고 하면은 제이드 벤스도 깨갱거리면서 짜그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이드 벤스 잘하는 것은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대요.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윽박 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랑 똑같다고 합니다. 네, 그냥 막 베이스레스 클레임 하면서 그냥 내 말만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 잘한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누가 나오든지 간에 이 TV 토론회 때는 분명히 카멜라 해리스 팀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어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지지율 측면에서 다 밀리고 있거든요. 다 밀리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지지율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요인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는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12일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나는 일론 머스크랑 굉장히 중요한 만남을 이렇게 또 가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보면은 예전보다는 인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를 한 다음부터,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지금 행보를 이렇게 따본다고 하면은 별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만한 그런 이제 행보를 지금 계속 못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테슬라 주식 역시 지금 좀 나락의 길로 이제 살짝씩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일론 머스크를 예전처럼 막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하는 그런 언행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상식 밖에 이런 언행들을 이렇게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이제 트럼프랑 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 일론 머스크를 만나가지고 뭐 중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의 딸, 트랜스젠더 딸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아들이었는데 나는 여자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트랜스젠더로 된 아들이 있다고, 딸이 있다고 합니다. 트랜스젠더 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랜스젠더 딸이 일론 머스크한테 엄청난 저격 비판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한테, 자신의 아빠한테 일론 머스크는 serial adulterer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 와이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도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막 잠자리 갖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잠자리가 더러운 그런 아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거 밖에도 엄청난 비난을 엄청나게 해댔다고 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원래부터 엄청난 인종차별주의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예전부터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는 기독교도 아니다. 단 한 번도 이제 교회 가는 꼴을 못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6살 때 이렇게 들었는데 이 아랍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랍어를 가지고 아랍어는 이 적의 언어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아랍권 이 머슬림들을 향해 가지고 엄청난 독서를 이렇게 또 쏟아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이 테슬라를 만든 이유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이렇게 독서를 내뱉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이 자신의 이 트랜스젠더 아들인지 딸인지 어쨌든 이 트랜스젠더 이제 자녀랑 굉장히 지금 사이가 어마무시하게 나쁘다고 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 이제 자신의 이 트랜스젠더 이제 딸한테 나는 그런 딸 준 적이 없다. 나는 아들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이렇게 또 안 해주다 보니까 이 트랜스젠더 딸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쏘아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일론 머스크의 이 가정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참 드라마틱합니다. 진짜 아니 결혼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를 낳는데 뭐 다른 여자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애를 낳고, 그래서 막 애가 막 10명인가 막 그렇대요.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렇게 뭐 잠자리 가져가지고. 그만큼 성 중독자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 이 자녀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이런 뭐 트랜스젠더 자녀들도 있고 좀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일론 머스크는 진짜 한 업적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일론 머스크 굉장히 뭐 지금도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런 뭐 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꽝인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랑 또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본다고 하면은 그것도 또 아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을 또 봐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어제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또 상승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한 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틀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다우존스 2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또 폭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좀 이제 너무나 냉각에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너무나 이렇게 또 내려가가지고 이러면은 큰일 난다. 빨리 연준에서는 이 FOMC 이머전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머전시 금리 내리는 거 브레이크아웃 하는 거 빨리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는 이 FOMC 이제 9월달에 하는 거 아마 그때쯤이면은 B컷 한 0.5% 정도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모건 스탠리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경기 침체에 빠질 만큼의 그런 이제 경제 상황은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이 이머전시 레이컷 같은 거 분명히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9월 달에 나와가지고 FOMC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하는 거 B컷 0.5% 이렇게 많이 금리 내릴 것 같지도 않다. 라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 좀 오바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헤지 펀드사들 있지 않습니까? 헤지 펀드사들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블랙 먼데이 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주식들을 이렇게 또 줍줍을 이렇게 또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런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또 팔지 않았었습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매도세를 이렇게 또 보여줘가지고 주식이 많이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헤지 펀드사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경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데 이 미국의 경제는 침체기까지 빠져들 만한 그런 경제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때가 기회다 라고 하면서 이 개미 투자자들이 막 팔 때 그때 엄청나게 줍줍을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저번 폭락장에서 140억 달러어치의 어마무시하게 많은 매수세가 줍줍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헤지 펀드사들이랑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주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박앤셀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사갔다고 하네요. 이거 개미 투자자들만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게 아닌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다시 이렇게 또 방등을 하면서 잘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 이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이렇게 요동 치면은 우리는 금리 이렇게 또 올리는 거 자제를 하겠다. 잘 봐가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올리는 거 좀 더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시 이렇게 또 회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저번 주는 좀 이제 패닉 셀링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은 그렇게까지는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미국인들의 크레딧 카드 뎁 있지 않습니까? 크레딧 카드 빚을 본다고 하면은 1.3 트릴리언 달러나 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연체율 같은 것을 이렇게 다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인들이 이렇게 또 연체율 12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크레딧 카드 뎁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미국의 경제는 그렇게까지는 강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에어비앤비 있지 않습니까? 이 에어비앤비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의 이 에어비앤비 수요가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 에어비앤비 주식 엄청나게 10% 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인들이 지금 이 돈을 쓰는 것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크레딧 카드 뎁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소비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이제 디맨드가 이렇게 또 줄어든다고 하면은 소비가 이렇게 또 줄어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만 이렇게 또 보더라도 이 줄어들고 있는 게 이제 보인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 미국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수순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컨슈머 스펜딩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지출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또 이런 것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실제로 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뉴스인데, 어쨌든 간에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쓰는 게 줄어들고 있는 게 이렇게 또 눈에 보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기 침체가 우려스럽다 라고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네요. 지금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 실제로 경기 침체에 올런지 아니면은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런지 아무도 모르고요. 어쨌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국은 뭐 경제가 뭐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많이 올라오다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경기 침체 빠질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엄청나게 나쁜 뉴스 이렇게 또 올라온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 채널들에서는 좀 더 이슈화를 하려고 좀 이제 과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이 상태로 가다가 그냥 소프트 랜딩 이렇게 잘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 디즈니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요. 디즈니에서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디어 이 흑자를 지금 이렇게 또 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흑자를 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디즈니 플러스 요금도 지금 올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대 뭐 25%대까지 이렇게 또 요금을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익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많이 생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 리조트 파크 있지 않습니까? 이 파크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테마파크는 어느 정도 살짝 부진하기는 하지만 이 스트리밍이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돈을 잡아먹는 이 하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잡아먹는 이 하마에서 이렇게 또 흑자 전환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디즈니 주식은 어느 정도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있지 않습니까? 이 AI 수혜주 중 하나인 이 슈퍼마이크로에서 이제 조만간 10대 1로 이 주식을 이렇게 또 분할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0대 1로 분할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슈퍼마이크로에서의 실적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지난 2분기 때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이렇게 또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이거 예상보다 돈 버는 게 별로네 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수익률에 대해 가지고도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걱정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슈퍼마이크로 주식 10% 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 뭐 어떤 것들은 많이 오르고 뭐 어떤 것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진짜 롤러코스터장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조정의 시기가 이렇게 또 들어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AI 스타트업인 팔란티어 있지 않습니까? 팔란티어는 실적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는데 실적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지난 2분기 때 실적이 또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란티어 오늘 10% 넘게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 주식시장이 널뛰기장입니다. 널뛰기장. 그러면서 이 뉴스 채널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뉴스 채널 중에 하나인 이 엑시오스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엑시오스에서 2016년도에 이렇게 또 태어난 그런 인터넷 뉴스 매체인데, 이 엑시오스에서 2016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직원들 10% 정도를 정리해고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엑시오스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독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또 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또 변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직원들을 10% 정도 정리해고를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밝히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빠짐없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 중국 있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 중국에서 대규모 이런 리콜을 이렇게 또 진행을 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그마치 160만 대나 되는 이 테슬라 차량들을 이제 리콜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했었던 그 리콜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리콜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보닛 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보닛 열리는 사고가 이렇게 또 날 수가 있다. 보닛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확 이렇게 또 뒤로 젖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이 리콜을 이렇게 또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뭐 그냥 이 집에 그냥 테슬라를 그냥 가만히 둔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알아서 리콜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잘 고쳐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또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진짜 화제 중심의 인물은 맞기는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 X 있지 않습니까? X가 이 세계 광고 연맹에 이렇게 고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트위터였던 이 X에 유니레버랑 그리고 이제 마르스 여기에서 이 X에다가 이제 광고를 주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보이콧을 이렇게 또 선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유대인들에 대해 가지고 또 잘못된 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또 많이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X에다가 우리 광고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유니레버나 뭐 마르스 뭐 초콜릿 회사 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러 회사들에서 이 광고 X에다 하는 거 다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X에서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 라고 하면서 유니레버, 마르스, CBS 헬스 뭐 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을 고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우리한테 광고 안 줘? 라고. 그런데 광고 주는 거는 자유 아닌가? 자유 아닌가? 아니 그거를 뭐 고소할 그런 건덕지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니 광고를 주고 말고는 이 기업들의 권한이지 뭐 그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웃긴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이 고소는 어떻게 이렇게 또 진행이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으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 이 카멜라 해리스랑 팀 월즈 이렇게 계속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오래돼서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방심을 살짝 했다가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지지 않았습니까? 트럼프한테. 그렇기 때문에 방심은 절대 금물이고 끝까지 계속 최선을 다해가지고 싸워주시기를 이렇게 더 바라보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own. Missing someone.